안녕하십니까, 변화구호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극수필 8번째 작품인 노희경 작가의 우리들의 블루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비교적 최근에 방영돼서 그리고 또 유명했잖아요.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극갈래 중에 드라마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촬영 기법이라든지 혹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노희경 작가는 워낙에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작품, 한번 보신 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도 있고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꼼꼼한 필체, 섬세한 필체, 이러한 서술 방식도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우선 전체 구성은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인물들의 에피소드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수능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은희와 그리고 미란이의 중심 이야기 추측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 그리고 해결 구조를 통해서요, 이야기 스토리를 여러분이 파악해줘야 되겠고, 이 작품은 12화에서 13화에 해당하는 그런 작품을 편집해 놓은 부분입니다. 먼저 그러면 장면 번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씬 넘버 11, 장면 번호 나오네요. 씬 넘버에서는요, 정말 하나의 이런 플롯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뭐 시간 순서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역순의 그 과거와 교차되면서 서술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수록되어 있는 부분은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씬 넘버 장면 번호 옆에요, 우리 공간 그리고 시간적 배경 모두 다 나와 있죠. 공간 처음이니까 시간적인 배경 모두 다 쓸게요. 은희네 방 안 거실이고요. 은희가 일하러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미란이라는 친구가, 정말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베프 친구가 혼자서 은희 방을 다 치워주고 집을 다 치워주고 좀 여유롭게 이제 쉬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가볼게요. 미란, 음료수병에 꺾어온 들꽃을 꽂아 은희 책장 앞에 하나 두고. 그래서 지금 중심 인물 미란은 은희의 방 안에 혼자 지금 거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꽃을 꽂아놓는 건 그 은희를 위해서 미란이 이렇게 꽂아놓은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 점프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점프컷도 하나의 편집 기법입니다. 연출 기법이고요. 그 편집 기법, 연출 기법, 참고로 이제 뭐 상관없는 거나 혹은 점프 말 그대로 이제 건너뛸 때요, 어떤 장면을 연속해서 이어 붙이기 하는 기법입니다. 점프 컷해서요, 하나 두고 미란 들꽃병을 식탁에 놓는, 그러다 한쪽에 놓인 차를 발견하고 차를 마시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불을 켜고 또 식탁에 앉아 바람에 나부끼는 창가를 보는 굉장히 편안한, 그러다 무심히 옆을 보면 서류 사이에 정리된 미란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 일기장이 보이는, 미란 그걸 무심히 꺼내보며. 보이죠? 굉장히 섬세하죠? 제가 이 드라마 굉장히 또 재밌게 봤는데, 이 배우들이 이제 나중에 촬영 후에 이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대본을 딱 펼쳤을 때 무슨 소설책 읽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배우들의 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딱 대본 보셨을 때 굉장히 섬세하죠. 사실 이 장면이 실제로 화면에 비춰졌을 때 되게 순식간에 넘어가요. 한 3초도 안 걸리나요? 되게 순식간에 넘어가는데 섬세한 그러한 미란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서술 방식, 제시 방법, 물론 서술자는 당연히 없고요. 여기에 지금 지시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미란의 일련의 행동들을요, 순차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서술 제시하고 있죠. 시간 순서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행동들을 나열하고 제시하고 있다, 괜찮죠? 그래서 배우가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뭐 이 드라마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이 미란이라고 하는 이제 좀 몰입을 하려면 참고로 엄정화 배우님, 엄정화 배우
시죠. 네, 엄정화 배우가 미란을 연기했고, 그리고 기생충 영화에 등장해서 유명해지신 우리 이정은 배우도 여기 은희라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자, 미란이라는 인물은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면서 이제 그만큼 너무 막역지간인 그런 정말 베프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제주도 배경이니만큼 제주도에 와서 집안일을 다 해주고, 그러니까 일기장을 원래 보면 안 되는데 프라이버시니까 너무너무 친한 사이고 아끼는 상황이라 가지고 일기장을 이렇게 펼칩니다. 이것도 일기장인가? 하고 보다 웃으며 읽는. 오늘은 갈치가 물이 너무 좋아 오전에 떨을 쳤다. 갈치가 잘 팔리니 은대구 백조기도 덩달아 잘 나갔다. 비싸도 생선은 물 좋은 걸 사야 한다. 다시 한번 다짐. 크크크. 이렇게 지금 일기장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미란이의 대사 멘트요. 이 누구의 일기요? 은희의 일기죠. 은희의 일기장 내용을 미란이가 소리내서 혼자 읽는 거예요. 소리내요. 읽음. 일치불일치에 미란은 은희의 집에 혼자 있어서 혼자 이제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희가 이펙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은희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펙트. 이 이펙트는 사실 은희라고 하는 배우가 화면에 모습에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모습이 화면에 등장하지 않음. 일치불일치 중요하고요. 화면에 등장 X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에서 강조하는 또 네모칸 박스 안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외 화면 목소리 기법이라고 따로 나오더라고요. 이 외화면 목소리 기법을 쭉 설명을 보면 사실 화면 밖에 목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기법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딱 어울리죠. 사실 극 시나리오는요, 화면에 나올까 안 나올까 이런 것들의 일치불일치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죠. 자, 아무튼 오늘은 인건이랑 한판 붙었다. 미란이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미친놈처럼. 즉 은희의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인권이라고 하는 은희의 친구, 미란이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동창이거든요. 근데 원래 되게 친했던 인권이랑 한판 붙었대요. 일치불일치. 미란이가 언제 오냐고 계속 묻는다. 누가요? 인권이가. 즉 이 미란은 굉장히 예쁜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동네에서 제일 인기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 미란이가 제주도에 내려온다고 하니 친구들, 특히 남사친들이 막 환호를 하고 언제 오냐고 막 기다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건이랑 너무 한판 붙었는데 미란이가 언제 온다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한판 붙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 미친놈처럼 이런 비속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비속어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 말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뭐 속됨, 낮잡아 이런 효과들로 골라주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친근감이죠, 여러분. 친근감. 되게 부정적인 인물이 비속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의 낮춤, 속된 표현 이런 것들로 효과를 어울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친근감. 네, 친구니까요. 미친놈처럼. 고등어가 안 팔려버려서 속상한데 그놈까지 짜증나게. 하면서 지금 얼굴은, 즉 화면은 누굴 비추고 있죠? 네, 미란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기장을 읽는 지금 미란을 비추고 있고 내레이션처럼 이렇게 목소리만 은희의 대사가 이렇게 실감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부분 미란이가 편안하게 다시 일기장을 넘기면서 다시 미란이의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이날은 가치가 잘 팔렸군. 이날은 민어가 잘 팔렸고. 이게 일기장이야 아님 생선거래 일지야.
암튼 열심히 살아. 이뻐 우리 은희. 라고 혼자서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바라보죠. 그러니까 미라는 굉장히 진심으로 은희를 아끼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특하다고 여기고 이쁘다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라는 긍정적인 캐릭터라는 걸 혼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도 보여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뭐 갈치가 잘 팔렸다 뭐 이런 통해서 은희의 직업도 앞부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횟집을 합니다. 은희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근면성실한 캐릭터. 그것을 이뻐 우리 은희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 지금 은희에 대한 애정, 기특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희라고 하는 캐릭터는 굉장히 성실하게 사는 인물이라는 거 아시겠죠? 사는 인물. 네, 좋습니다. 그러다 다시 일기장을 넘기는데 은희가 푸릉마을의 영원한 스타 나의 베프 고미란이가 3년 만에 푸릉마을에 떴다. 이렇게 지금 일기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외화면 목소리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기억에 대해서 이제 수능 특강 문제에서 출제됐죠? 외화면 목소리 기법. 화면에 등장하지 않고요. 네, 요걸로 마지막으로 쓸게요. 앞부분에서 이제 나타났던 거랑 일치되는데 당연히 은희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이렇게 언급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미란이가 어제 거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어제의 일화에 일기가 실려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읽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미란이 이 미란이의 캐릭터가 이렇게 대사에서도 나와요.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뭘 알 수 있죠? 네, 은희의 베프고요. 은희의 친한 친구고요. 또 3년 만에 푸릉마을에 떴으니 3년 만에 고향에 오는구나. 3년 만에 오랜만에 고향에 오는구나. 고향에 제주도요. 네, 갑시다. 그 다음에 뒷부분. 미란이가 일기장을 보고 계속 혼자 읽고 있어요. 니은. 미란이가 오면 푸릉마을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라는 걸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죄다 신이 나고 좋아 죽는다. 그래서 푸릉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애정하는 인기가 많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기는 인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옥동삼촌은 미란만 보면 죽은 동이가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옥동삼촌 여기에서는 푸릉마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실 옥동삼촌이라고 하는 인물을 물어본다면 마음 아픈 일이 있었겠다라는 거. 네, 동이라는 인물이 자식이겠죠. 네, 자식이 죽은 것처럼 죽은 자식이 살아온 것처럼 이뻐하고 또 춘희 삼촌은 20살에 술 먹고 고랑에 빠져 죽은 작은 아들 만영이가 또 사랑한 미란이가 며느리처럼 느껴져 애달파하고 네, 만영이가 이제 살아생전에 미란이를 좋아했었나 봐요. 이런 사실도 여러분 캐치할 수 있어 줘야 됩니다. 본문 확인 통해서 미란이를 좋아했었구나. 작은 아들 만영이가. 그 다음 마음이 짠해지는 눈으로 읽다가 뭔가 가슴이 철렁하는 네. 우선 마음이 짠해져요. 마을 사람들의 사연 때문에요. 그래서 안타깝고 애젓하고 애잔하겠죠. 마을 사람들이 다 각각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뭔가 가슴이 철렁한데요. 가볼게요. 은희가 이펙트 목소리, 모습 나오지 않고 목소리로 계속 외화면 기법으로 나옵니다. 근데 나는 어떤가?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란이가 나의 절친인가? 친구인가?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리운가?
라고 하네요. 그러니 남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안이가 절친가? 지금 겉으로는 절친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물어보죠. 과연 그런가? 하면서 이면적인 속, 이면적인 면이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절친이지만 속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절친이 아닌 것 같다 혹은 회의감이 드는 그런 물음을 통해서 이 일기장이 고백을 하고 있으니 미란이가 느낌이 이상해지는, 놀라고 슬프기도 한. 그러니 이때의 미란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서술, 즉 제시, 지시문 제시 방법이요. 한번만 쓸게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지시문이라는 걸 알 테고요. 지시문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드러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지시문을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죠. 서술자는 없으니 당연히 뭔가 요약적 제시라든지 그런 표현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무튼 되게 평생 동안 오랫동안 지냈고 평생 동안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겼던 친구가 일기장에 과연 내가 정말 걔가 보고 싶고 반갑고 그린가 하면서 이 이면이 다른 거니까 엄청난 충격을 먹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똥 하고 건너뜁니다. 우리 아까 씬 넘버 몇으로 시작했죠? 씬 넘버 11로 시작했습니다. 11로 시작해서 여러 장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우리가 수록되어 있는 지문에서는 29번으로 뿅 하고 이동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씬 넘버 29 역시나 은희의 집안 낮입니다. 이때는요 미란이 중간에는 이제 떠나갔어요. 갈등 상황이 있었고 떠나간 상황. 29번 은희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일기장을 꺼내서 식탁으로 와서 볼펜을 들어 일기를 씁니다. 자, 우선 일기장 어디에 있었죠? 네, 쓰레기통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에서 29로 이렇게 뿅 하고 넘어가도 그 중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식탁으로 들어와서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요. 은희가 이펙트 갑니다.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금 일기를 쓰는 은희의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면 은희 잡고 있습니다. 일기 쓰는 장면 잡고 있어요. 중요한 장면이에요. 화면에 제시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일기를 쓰는 모습이요. 모습 화면에 비춰줘요. 그러면 은희 그냥 땡땡 하면 되지 왜 이펙트예요? 왜 음향효과예요? 왜 여기 외부에서 나와요? 라고 의문 들 수 있겠는데 우리 일기를 쓸 때 물론 소리 내서 쓰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기를 나는 오늘 밥을 먹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잘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 얼굴 배우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일기를 쓰고 있는데 화면에만 목소리가 입혀진 거죠. 네. 그러니 동일 인물이 화면에 나오고 동일 인물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지금 동시에 말하고 있진 않다. 정말 그냥 대사가 아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결국 요거는 이 은희가 적고 있는 일기장의 내용인 거죠. 실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미란이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나갔다. 근데 기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에서 29로 편집 뿅 이렇게 돼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 미란과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기장이 사실 갈등의 시작 불씨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할게요. 일기장이라고 하는 소재가 은희와 미란이의 갈등 유발 소재다. 써줄게요. 네, 중간에 요약하면요. 일기장을 보고 나서 이제 큰 충격을 받고 바로 미란이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동창인데, 그 동창 중에 남자들, 남사친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란이가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중간에 동창 모임에서 나옵니다. 놀이터에 앉아 있는데 우리 김광규 아저씨 알까요? 네, 김광규 아저씨가 이제 배우 김광규 아저씨가 배우로 이렇게 나와서 남사친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배우가 김광규 배우가 매 맞는 남편으로 나와요. 이부중한테. 그래서 이제 나 여기 내가 내 와이프가 이렇게 때렸다 막 놀이터에서 이거 보여줘요. 그랬더니 미란이가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내 친구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 딱 등장. 그 와이프는 미란이의 후배거든요. 근데 막 머리채 뜯고 막 싸우죠. 근데 그 머리채 뜯고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또 은희가 등장해요. 은희가 등장해가지고 미란이를 막 말리죠. 야 너네 그만해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등을 치는 미란이한테 은희한테 미란이가 딱 돌아가지고 뺨에 뺨 이렇게 때립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은희를 왜 때려? 이러면서. 근데 이제 미란이가 겪은 그런 일종의 배신감?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지? 자기는 진심이었잖아요, 미란이는. 그러니까 은희를 딱 봤을 때 너무 분노가 있어서 화풀이를 한 거죠. 애만 화풀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그래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대판 싸우고 이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은희가 이런 멘트를 씁쓸한 멘트를 하는 거죠. 가볼게요. 은희가 무심히 옆에 꽃병을 보는데 미란이 생각이 나는. 자, 왜 꽃병을 봤는데 왜 상상을 해요? 생각을 해요? 이 꽃병에 뭐가 꽂혀 있으니? 네, 미란이가 꽂아놓은 들꽃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미란이가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꽃병 혹은 꽃 요걸 보면서 우리 연상하는 매개체다라고 해도 괜찮죠. 미란을 떠올리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즉 미란이의 흔적이라고 해도 되고요. 괜찮죠? 생각이 나는 고개를 들어 집안을 보면 미란이가 집안을 치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등 전에 미란이가 은희 집에 있으면서 집안살림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상상의 모습이 딱 연출이 됩니다. 커튼을 혼자 힘들게 다는 모습도 보이는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희, 답답한. 옆에 전화기 휴대폰을 들어서요. 연락처에게 미란을 찾아서 가만히 노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희의 행동, 상상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죠? 네. 미란이가 보이는 생각난다라는 것을 상상의 기법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또 미란이가 생각나는 은이다라는 거, 그리고 답답하다 심리제시. 전화기를 들어서 가만히 노려본다. 굉장히 분한 태도인 거예요. 분한. 네,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희가 미란이를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화가 났네. 이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겠죠. 뒷부분. 미란이가 이펙트로 널 세상에서 가장 오래 보고 제일 아는 이 친구가 말해준다. 너 그닥 의리 있는 년 아니야. 라고 해요. 자, 갑자기 전화기를 노려봤더니 이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씬 넘버 11에서 29로 뿅 하고 넘어가던 그 중간이겠죠. 그 갈등 상황 속에서 했던 멘트예요. 그래서 이 미란도 마찬가지로 물어볼 수 있죠. 네, 화면에 모습 등장하지 않아요. 목소리만 등장해요. 그리고 이 멘트 같은 경우는 대사는 뭐라고 설정하고 뭐라고 매길 수 있습니까? 언제냐가 제일 좀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시점 아니고요. 과거에 인물들이
갈등했던 상황 중에 했던 멘트들이겠죠. 그래서 했던 대사다. 그러니 상처받은 과거의 갈등 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등 상황 후에 나타난 대사다. 자, 그 다음 현재 시점 아니다. 요거. 은희가 전화기를 던지고 속상해가지고 테이블에 이렇게 탁 던지고 한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장면이 바뀌죠. 씬 넘버 30 달리는 은희차. 은희는 아까 얘기했듯이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 되게 잘 돼요.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일종 트럭을 몰면서 은희수산 박혀있는 트럭을 몰면서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희가 답답하게 운전을 가요. 일상을 사는데 계속 찜찜한 거죠. 은희가 속상하고 화나 역시나 심리 제시 보여주고요. 내가 그닥 의리 있는 년이야 아니야? 하면서 혼잣말로 굉장한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혼잣말이다. 그리고 이 시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분해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은희가 점프컷으로 열받아서 차를 길가로 세우고 숨을 후 고르는, 근데 생각할수록 열받는, 계속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이 안 풀려요. 왜냐면 은희는 속상한 걸 굉장히 참고 이제 미란이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지극정성. 본인이 속상한데, 그러니까 의리 없다고 하니까 너무 빡친 거예요. 그래서 은희가 궁시렁거리면서 어디요? 공간? 차 안에서, 차에 안 내렸어요.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지가 감히 어떤 나한테 하고 전화기를 들어서, 휴대폰을 들어서 미란에게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아요. 전화를 했는데도, 다시 전화해도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고 삐 소리로, 사서함으로 넘어갑니다. 끊고 차를 운전해서 이제 공항으로 갈 건데요. 전화해서 말을 합니다. 민구나, 나 서울 간다. 가게 대충 너가 뚜꾸리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분노 때문에 이 행동이 결정나죠. 나 서울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해함을 못 견뎌서 이 분노 때문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계획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은희라는 캐릭터가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기는 뭐예요? 미란과의 갈등, 그리고 미란이 했던 멘트 뭐예요? 의리 없는 년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굉장히 분한 거죠. 그래서 전화해서 말해가지고 민군이라는 캐릭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겠죠? 너가 가충 꾸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횟집을 맡겨놓고 갑니다. 중간에 또 건너뛰어요. 씬 넘버 34로 갑니다. 룸 안 낫. 이때의 룸 안 낫이라는, 이때의 룸은요, 미란이가 일하는 마사지 가게입니다. 마사지 가게고요. 원래 미란이가 여기에 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3번의 이혼을 하고 상처를 받고 이제 장사를 잘 접어서 제주로 힐링을 하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힐링을 하려고 간 건데, 이제 생각지 못한 갈등이 빚어져서 다시 올라와서 이제 가게 사장한테 넘겨줬는데도 밑에 그냥 좀만 나 알바식으로 일하다가 나 오로라 불러, 나 아이슬란드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란이 일하는 마사지 가게에 누가 찾아오겠어요? 은희가 찾아오겠죠. 미란이 들어와 보면 은희 마사지 침대에 엎어져 있는, 맨몸에 수건을 덮고 있는, 자, 요러한 장치 때문에 바로 알아보질 못하죠. 바로 눈치는 못 채겠죠?
여러분 바로 여기 엎드려 있는데 어떻게 쳐요? 그죠? 가까이 가지도 않고요. 자, 맨몸에 수건을 덮고 있는 마사지실의 상황입니다. 미란이 죄송합니다 손님 늦었습니다 하고 찜질된 수건을 꺼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눈치채진 않아요. 바로 눈치채진 않아요. 일치불일치 때문에. 은희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냥 손님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사장님이 거의 7번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제 미란이한테 친하니까 얘기했더니 나 VIP 하면 안 받아. 막 미란 튕겨요. 그랬더니 VVVIP예요. 막 이래가지고 들어가라고 이제 그 운영하는 대타 사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손님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쫙 펼치는데 찜질된 수건을 꺼내가지고 펼치는 순간 조금 뜨겁습니다 하고 손님 등이 이제 덮여있는 수건을 벗기다가 은희의 등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인상에 발을 보고 손을 보면 은희인가 싶은. 그러니까 무얼 보고요? 네, 등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해서 발을 보고 손을 보면서 은희의 정체를 눈치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치채게 된 정체 계기는요, 바로 등, 발, 손이에요. 아니 무슨 가족도 등 쫙 보면 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은희의 정체를 안 계기는요, 키워드만 쓸게요. 은혜의 정체를 알게 된 계기는 바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한 노동의 흔적이 많은 신체를 보고 이제 은희인지를 짐작하는 거죠. 아니 뭔 놈의 이렇게 등이 실제로 드라마에서 보면 막 부항이 막 떠져 있고 발 뒤꿈치에 각질도 막 있고 막 온몸에 상처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노동의 흔적을 보면서 이 고된 노동을 보고 고된 노동의 흔적을 보고 딱 은희인 것 싶습니다. 뭔가 마음이 짠해지는 가만 마음을 추스린데요. 여기에서도 심리 나오죠, 여러분? 이 고된 노동 흔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싸우긴 싸웠고 갈등의 상황이지만 평생 동안 은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미란이기 때문에 너무 애잔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강한 마음을 추스르고요. 은희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마사지를 막 모른 척해서 해줘요. 은희가 다짜고짜 화나고 속상하고 눈가가 부르고 감정 또 심리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쓸게요. 심리 너무 많이 나오네요. 화나고 속상하고 눈가가 붉어. 그러니까 막 뭔가 울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막 내가 왜 의리가 없어? 그리고 일기장을 미란이 봤으니까 자기의 속마음도 들킨 것 같고, 근데 원래 이 꿍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은희가 제주도 사람이라 내가 무사 의리가오신 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 잘하죠. 아무튼 내가 무사 의리가오신 년이라, 무사는 왜라는 거, 어시는 얻는 일이라고 나오는데 요 처음에 대놓고 또 드러났으니까 우리 제주도 방언이 나옵니다. 이 작품 제주도 방언이 나와서 역시나 사실감, 그게 몰입도 안 떨어뜨리고요. 그죠? 미디어 사투리를 전혀 안 하세요. 너무 잘하시던데. 네, 그래서 사실감 있고 향토, 도속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걸 따지러 이제 분노, 울분, 요거 때문에, 이 대사 때문에, 사실 이 말 때문에 여기까지 서울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요렇게만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과거 했던 미란이의 말이 너무 분노를 유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과거 미란이 말이 분노를 유발했다. 미란이가 닦아주고 은희의 정체를 아니까 따뜻하고 차분하게 따지러 왔냐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엎드려서 은희가 이렇게 있고 마사지를 이렇게 머리를 맞대면서 합니다. 따지러 왔냐 했더니
은희가 속상하고 분나고 계속 엎드려 있어요. 눈가가 붉고 일어나려고 해요. 엎드려 있다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엎드려서 있다가 일어났다라고 일어나려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 목걸이도 졸려주고 이때의 목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두 사람의 우정의 증표거든요. 미란이가 선물한. 우정의 증표다. 막 우정 반지 하는 것처럼 미란이가 너랑 나랑 똑같은 거야 하면서 이제 은희한테 선물해 줬거든요. 우정 증표. 돌려주고 미란이가 못 일어나게 이렇게 눕혀요. 근데 마음이 짠하죠. 예. 그냥 따져. 입은 열려 있잖아. 그래서 너가 마음에 쾌쾌 묵은 게 있으면 말해라. 입은 열려 있잖아. 엎드려서 말은 할 수 있잖아. 이런 의미고요. 여기서의 내면적인 그런 내포적인 의미는 너가 마음에 꿍꿍 있는 거, 갈등이 있으면 풀어라. 솔직하게 토로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솔직하게 토로하길 바라는 마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도 이어서 갈게요. 은희가 속상해서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쌓아놓던 울분을 표출하려고 하니까 되게 눈물이 나겠죠. 뒤에 부분 이어서 가면 을인 너가 옵지게 이 새끼야.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우선 네가 옵지게 계속 사투리 나오고요. 이 새끼야라고 하는 비속어 또 사용하는데 자, 그러니까 서로 지금 막 진짜 진지하게 막 빡쳐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싸우는 상황 아니고 계속 따사롭고 마음이 안쓰럽고 눈물이 글썽이고 그리고 눈가가 막 눈물이 나고 이 눈이 빨고 막 빨갛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비속어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다. 그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분노의 표출 아니고 이것도 친근감. 아직 갈등 해소가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진짜 뭐 살벌한 욕이다, 욕설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 대사 읽어볼게요. 을인 너가 옵지게 이 새끼야. 너가 늘 나를 만만히 보고 무수리 취급하고 1년 전 너 그랬지? 너 3번째 이혼했을 때 나가 너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 너가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일기장에 적힌 이 정말 과거의 그 갈등 원인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상황 1년 전에 더 구체적인 시기가 나오는 거고요. 3번째 이혼했을 때 라고 하는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면서 걱정돼서 죽어라 제주에서 서울까지 갔대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 일치불일치가 요거 나왔더라고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된다. 근데 무슨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갔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던데요. 아무튼 연락을 안 받아서 걱정돼. 그러니까 잠수 타니까 걱정돼서 달려갔다 이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일치불일치 나와가지고 강조 드릴게요. 아무튼 연락을 안 받아서 무응답.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계기죠. 과거에. 지금 서울 왜 올라왔죠? 분노해서, 분해해서. 그죠? 한달음에 달려왔을 때 하면서 너가 술 처먹고 네 친구들 앞에서 라고 하는 자신의 상처를 과거의 상처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전에 말하지 못했던 미란이에게 상처받은 일을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가볼게요. 은희가 터지는 게 고마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1년 전의 사건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꽁 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말을 해주니까 고맙고도 안타깝고 이런 거죠. 등이며 손이며 발이며 닦아주면서 차분히
내가 내 친구들 앞에서 뭘 했는데? 하면서 기억나요? 못해요? 아, 못해요. 사실 이 드라마 보다가 조금 미란이 욕했거든요. 너무해, 기억 못해? 하면서. 네, 기억 못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희가 눈가가 불려서 아직까지도 너무 비수가 꽂힌 거야. 나는 너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세상 만만한 연애라고 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도 몰래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 장면이 진짜 불을 다 꺼놨어요. 미란이 집에 은희가 갔는데 그래서 은희가 미란아 막 이렇게 찾는데 갑자기 불 탁 켜지면서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나와요. 사람들이 빡쳐. 나 같아도 빡쳐가지고 막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이제 미란이가 은희 어깨 동무를 촥 하면서 얘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세상 만만히 정은이야 뭐 이래요. 그래서 아무튼 당연히 이렇게 꽁에 있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 만만한 년이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과거에 비수가 됐던 꽂힌 네,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상처를 꺼내고 있죠. 그랬더니 미란이 기억이 안 났다가 기억을 못 했다가 술이 너무 취했었나 봐요. 기억을 못 했다가 이제 생각이 났나 봐요. 어떤 너가 날 그렇게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태까지 자기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는데 꼬붕처럼 무수리처럼 하녀처럼 무시받는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학작품이잖아요. 예스. 서술 방식, 이게 여기 제시 방법도 봐줘야 되겠죠. 비유적인 표현, 지규어, 반복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 반복해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는 인물이 나온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뒷부분 눈가가 붉어져서 차분히 꼬붕, 무술이 하녀는 아니고 네가 만만한 건 사실. 그랬더니 은희가 엎드려 있다가 계속 마사지 받고 있죠. 받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고 뭐라 하면서 발끈한 거죠. 자, 그래서 미란이의 말하기 의도 좀 볼게요. 다시 눕혀서 차분히 따뜻하고 서글프게. 야, 이 새끼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면서 왈칵하지만 참는.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네가 만만한 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사실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만해서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요. 너무 편한 사람이라서 그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편한 사람이다. 편한 사람이라서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편하니까 이런 거지. 그래서 은희는 그거를 처음에는 의도를 바로 못 알아채고요. 알아채지 못해요. No 부정. 그리고 발끈한다 괜찮고요. 일치불일치 조심해 주시는 거. 그 다음 다시 눕히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왈칵하지만 참는 만만한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침대에 올라가서 등을 마사지합니다. 요것도 이렇게도 해석 가능할 텐데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등을 마사지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미란이가요. 이 은희가 이렇게 베드에 엎드려 있으면 여기 이 어깨 부분 중심으로 이제 미란이가 이제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미란이가 이제 돌아가서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있는 이 은희의 등에 타고 올라가서 허리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좁아진다는, 물리적인 거리감도 좁아지지만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메모 좀 할게요. 물리적인 이 신체적인 거리감이 심리적인 이 거리 가까워진다.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갈등 해소 부분과 어울린다. 조응. 대응된다. 침대에 올라가서 이제 등 마사지를 합니다. 부모도 형제도 나 이혼한 거 가지고 싫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딸년조차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한없이 어려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아니 새끼야 이렇게는 안 했고요. 안 되냐 새끼야 하면서 이제 애잔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란이의 가족 보세요. 가족 상황. 부모, 형제 다 싫어하고 부끄러워한대요. 딸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식이 있는데 굉장히 쌀쌀맞은가 봐요. 그러니까 차가운 시어머니처럼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 가족 관계가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 여기 부분 미란의 가족 관계가 상황을 알 수 있죠. 편하지 않는다. 좋지 않은. 그리고 중간에 딸을 우리 또 비속어 사용하고 있고 직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다, 쌀쌀맞다 라는 거죠. 까칠한 이제 약간 사춘기 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은 만만히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 건 그만큼 친구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거죠. 진심 어린 거죠. 무시를 안 했다. 하는데 눈물이 은희의 등에 뚝 떨어지고요. 눈물이 느껴지고 속상한 마음이 아픈. 그래서 이제 미란의 진심을 알게 되는 은희입니다. 마음이 아프다. 미란의 진심을 느낀다. 갈등 화해 과정입니다. 눈물 손등으로 닦고 오일을 발라서 마사지하면 계속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처지지 않게. 다시 이제 멘트를 하는데 호식이가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라고 해서 이 호식이도 이 두 사람의 어릴 적 친구예요. 동창. 그래서 동창 모임 했다고 했잖아. 갈등 싸워서. 그래서 호식이가 트럭을 태워주는데 호식이는 예전부터 호식이만 미란이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온 동네 사람들 다 좋아하는데 호식이만. 그래서 호식이한테 물어봐요. 넌 내가 옛날부터 왜 이렇게 싫었니? 라고 해서 호식이가 야 너 뭐 공주병이야? 사람들이 다 너 좋아해야 돼? 뭐 이런 건데 이제 은희의 일기장을 본 후라 예전 같았으면 그냥 허우 넘어갈 텐데 너가 진짜 눈곱만큼이라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면 좀 말해달라 이랬더니 이 어렸을 적 썰을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말하더라.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주제라고 했다고. 그때부터 이제 호식이는 정뚝떨 해가지고 좀 미란이를 싫어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난 어려서라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또 기억 못해. 그래서 아무튼 비판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되니 어려서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이렇게 했다고 누가 말했다고요? 인물 호식이가 과거의 일을 미란이에게 전하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일은 누가 잘못한 행동? 미란이가 잘못한 행동을 전하는 인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 나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치불일치. 만약 내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냥 진짜 미친 천박한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 멘트에서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나 천박한 년이다.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철없던 자신을 반성, 성찰, 미안하다, 사과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은희가 마음이 좀 풀렸어요. 네, 갈등 해소가 되죠. 이해를 해주고요. 속상한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래도 마음 아프게 묻니다. 아직 상처가 남아있어요. 내가 무사 의리가 없는 년이라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왜 의리가 없는 년이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계속 이 상처가 됐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의문도 같죠. 아니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얻어먹는 주제라는 소리까지 듣고 뺨 따고까지 맞았는데 내가 무슨 의리가 없는 년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의리가 없다의 진정한 의미가 나옵니다. 의리가 없는 년은 맞지. 은혜가 일어나려고 또 발끈 이렇게 하면 또 눕혀요. 그러니까 성격도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게 이 은희의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계속 엎드려 있다가 계속 들썩들썩 하잖아요. 차분히 말 안 하고 감정적인 캐릭터로 나오고요. 다시 한번 발끈했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눕히고 마사지 힘있게 하면서 근데 마음은 아파요. 네가 만약 의리가 있다면 나한테 서운하다, 상처받았다 말했어야지. 오늘처럼 이렇게 와서 따지고 내가 잘못 인정 안 하고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면 머리를 뜯었어야지 인정해처럼 그래야 그게 의리지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의리다. 이 의리의 진정한 의미를 얘기해줘요. 진정한 의미 뭐예요? 마음에 묻어놓지 말고 꺼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솔직하게 풀어놓는 것.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 사과를 받고 나한테 따졌어야지. 내가 누가 봐도 잘못했네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모르는 남처럼 가슴 원한 품는 게 의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넌 의리가 없는 애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중간에 인정이처럼은 문제에서도 뭐 나올 수 있을까 봐 혹시나 얘기 드리면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머리를 뜯었다. 인정은 머리를 뜯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갈등했던 인물인데요. 미란과 갈등했던 인물. 이 인정의 캐릭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두로 얘기한 그 김광규 아저씨 배우네. 김광규 배우의 아내가 인정이 이름인데요. 의부증이 있는, 그래서 남편을 좀 때리는, 막 김광규 배우 뒤에 막 등 뒤에 막 손톱 자국 있고 막 김광규 아저씨 막 발톱 다 빠져 있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인정이가 놀이터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머리채 잡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랬다 했잖아요. 의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뭐 굳이 보기로 수록이 된다면 남편과의 관계 의심 해가지고 미란이랑 이제 갈등했던 인물이다 생각해주면 됩니다. 수긍이 간다. 납득이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묻어놓고 살았다. 내 말이 맞지? 너 의리 없는 거 맞지?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리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네요. 말하기 방식도 나올 수 있어요. 동의를 구하고 있다. 동의 구하. 마음이 풀렸어. 지랄 뭐 먹고 살기 힘든디 너 머리 뜯젠 서울까지 오겠냐?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일부러 PPT 지금 수정을 안 했는데 수능특강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수능특강 정오표가 납니다. 여기 수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잘못 나온 거 맞습니다. 미란과 은희의 그 인물 이름이 잘못 나왔다고 오류 정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맥락상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서울까지 오는 거는 미란이 은희겠죠? 오늘은 왜 왔냐라고 하니 서울에 있는 미란이겠죠? 네, 일부러 제가 수정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수능특강 교재 지금 보고 계시면 수정해 주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면 마음이 풀렸고 갈등 해소. 지랄이라고 해서 비속어 사용해서 친근감 한번 썼으니까 안 쓸게요.
내가 너 머리 뜯자고 서울 오겠냐라고 해요. 너 머리 뜯자 서울까지 오겠냐? 너 보러 왔지? 이런 거죠. 오늘은 왜 왔냐? 한풀 꺾여서. 우리 우정 쓰레기통에 버려도 마음이 안 편해 왔다, 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이 있다. 우정을 확인하죠. 여기서도 짠해서 웃고 팔꿈치로 엘보로 어깨를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의리 있는 년 이렇게 하네요. 의리 없다고 앞에서 하였는데 그죠? 네, 갈등 화해한다 해서 그러니까 막 팔꿈치로 이렇게 누르니까 막 이렇게 해요. 웃음 터질라고. 다시 진중하게 마사지하면서 차분히 몸이 돌이야. 이 몸으로 마음 너무 아프죠. 이렇게 참고 진짜 가볍게 라고 얘기하는데 손님 이러다 중풍 맞아요. 뇌질환 오시고 오늘 스케줄 일정 어떠세요? 바로 제주로 가시나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애정이 있기 때문에 안쓰러운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필기 한번 했었지만 몸이 돌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무너무 매번 일만 해가지고 고된 노동의 흔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성실하게 사는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다음 은희가 한풀 꺾여서 투박하게 너한테 원한 풀제 나면 2박 3일은 풀어야 하는데 오늘 제주를 어떤가 그냥 모레 갈 거요? 너 단단히 맘 먹어라. 내 원한 다 받느라 하네요. 자, 그러니까 뭔가 한풀 꺾여가지고 근데 약간 서툴게 네 바로 다정하진 않고 2박 3일은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3일 동안 너랑 같이 있겠다 이거죠. 3일 동안 함께 있을 예정이다. 여기 공간 어디요? 서울이에요. 3일 동안 제주 안 내려간다 의미죠? 네, 그래서 제주 사투리 계속 나옵니다. 오늘 제주 어떤가 그냥 어떻게 갈 거냐? 모레 갈 거요. 자, 고마운 진지하게 마사지하면서 처지지 않게. 네, 네. 그럼 시간도 많으신데 마사지는 풀코스로. 손님, 몸이 너무 굳으셔서 제가 이대로 그냥 가신다고 해도 못 보내겠네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은희가 미란의 마음이 느껴지는, 손님도 느껴지는, 고단도 느껴지는 짠한 해서 되게 섬세하죠, 서술. 네. 그래서 이런 노희경 작가의 특징이다라는 거. 맨날 신간 편이 카운터나 보는 줄 아시는데 이래요. 그래서 신간은 밑에 나와 있던 것처럼 뭐 깊숙하다. 근데 마음 편이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은희는 딱 바라봤을 때 미란이가 되게 예쁘고 완벽한 캐릭터, 막 되게 자유분방하고 즐거운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딱 봤을 때 3번이나 이혼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마사지 샵도 차리고 잘 나가니까 굉장히 편하게 일할 줄 알았나 봐요. 카운터에서 그냥 손님 어서 오세요 이것만 하고 실제로 직접 마사지는 안 하고. 근데 딱 지금 보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걸 쉽게 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오해를 풀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오해를 풀고 있다. 미란이도 힘들게 일하는구나. 그래서 맨날 신간 편히 카운터나 보는 줄 알으신디 해서 미란이 힘들게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마사지에 집중하면서 대왕 나와 일이라면 신간 편이 웃기고 있네 하네요. 신간은 마음이 짠하죠. 왜요? 생각보다 힘든 노동하는 미란에게 느끼는 감정이죠. 네, 생각보다 힘든 일 하는구나. 쉽게 돈 버는 거 아니구나. 소나기임이 제법이다. 이랬더니 인정이 머리끄내기 잡아채는 거 봤을 건데 이래요. 아까 얘기했던 남편과 오해, 김광규 아저씨와 오해했던 그 갈등, 과거 갈등했던 인물. 그래서 인정이가 원래 그 와이프분이 그렇게 머리채를 잡았는데 오히려 놔라 해서 놔라 놓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제
미란이가 오히려 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때리고 막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 거기에서 그때 갈등 상황에서 네 뺨친 건 안 아팠니? 라고 하죠. 그래서 얘도 또 과거 멘트, 과거 상황 알 수 있죠. 과거 동창 모임 중에 인정이와 갈등 상황 중에요. 인정과 갈등 상황 중 벌어진 일입니다.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거요. 인정이랑 막 이렇게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은희가 만류를 하다가 뭐 이렇게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은희가 안 웃고 농담을 합니다. 돌려줄게요. 나가 싸대기 맞은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따뜻하게 웃고 그만 말하고 자 좀 가만 신중하게 마사지를 하는 은희의 굳은 몸이 또 안 된 따뜻하게 주무르는 애정, 안타까움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 마지막 부분하고 중요한 특징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리을 이펙트 보이나요? 네, 역시나 음향 효과. 사실 난 미란이랑 더 이상 어떠한 할 말도 없었다. 내 굳은 등짝에 곱지만 아구진 그 새끼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니 다시 한번 이펙트. 여기 멘트 전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끝에까지 한 번에 하고 쓰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 멘트 자체는 은희의 목소리가 지금 입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서 강조한 기법이 보이스 오버. 우선 화면에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깔리는 내레이션 기법입니다. 요것은 지금 은희의 내면을 잘 고백하기에 굉장히 적절하죠. 그래서 효과는 인물의 상황이나 내면 고백하기에 굉장히 적절하고 정서도 더 강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으로 선택해서 마지막 파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어도 같이 살았던 남편이 3명이나 있었어도 가장 귀하고 아까운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이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에겐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미란이 한 사람뿐이라는 걸 그 밤 우리에게 예전보다 더 진한 깊은 추억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 없이 곱지만 이 손이 닿을 때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다 교감하고, 네, 연대의식 느끼고 공감하고, 부모 형제가 다 살아있다라는 거. 근데 이혼했다고, 미란이가 3번 이혼했으니까 이혼했다고 막 싫어하고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또 이혼 3번 했던 상처. 딸이 있어도 미란이에게는 험한 세상에서 만만하고 편한 사람이 나뿐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부모 없고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나, 즉 은희의 상황도 알 수 있겠고요. 더더욱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미란이가 전부다. 그래서 마지막 진정한 화해, 진정한 갈등 화해. 그래서 이 우리들의 블루스의 12화 13화에 해당하는 미란과 은희의 이런 갈등 상황과 갈등화에는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여러 편의 이야기를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옴니버스식 형식으로 구성한 드라마 대본이고요. 제시되는 장면은 어릴 적 친구, 절친한 친구였던 은희와 미란이가 그동안 쌓였던 오해를 풀고 다시 우정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게 아니구나. 은희가 생각할 때는 원래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미란이가 날 무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는 미란이는 세상에 나만 편하구나.
이런 사실들 알고, 그리고 미란이도 은희가 과거에 상처받았다라는 사실 모르고 있고 기억도 못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다시금 우정을 다시는 모습을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갈등과 회복, 갈등과 화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파트가 살짝 실린다면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데, 옴니버스 형식. 원래는 시트콤에서 많이 채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막 요즘에도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지붕 뚫고 하이킥, 또 뭐 있죠? 순풍산부인가 뭐 이렇게 짤로 보면 그 부분만 봐도 이해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 하나지만 여러 편의 이야기가 굉장히 독립적으로도 여러 편의 에피소드가 쫙 이어지고요. 근데 문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독립적인 에피소드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인과관계가 뚜렷한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적이에요. 근데 하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이런 챕터 안에, 즉 드라마 제목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 전체줄거리는 우리가 읽었던 파트 미란과 은희의 에피소드 전체 줄거리고요. 이렇게 갈등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작품, 우리들의 블루스였습니다. 근데 그 갈등의 원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원인과 계기는 본문에서 수록된 부분에서는 일기장이라는 소재가 가장 중요했고요. 그리고 해소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서로 허심탄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해소되는 공간적인 배경은 이 신체적으로도 가까우는 이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 가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 전보다 더 돈독해지는 두 사람의 관계성, 우정에 관한 작품이었고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짤로도 확인하셔도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알 빠질 것 같은데.